분명히 지금 어쨌든 시장은 계속 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뭔가 요동은 치는데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수익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주도주에서 놀아라. 손절 잘해라. 제약바이오는 주도주 후보군이고 내년에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직 주도주는 아닌 거죠. 오늘 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네. 조금 뭐 오르는 주식들도 좀 있었죠. 네. 네, 분위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요즘 시장 좀 약간 양극화인 것 같아요. 요즘 주식시장을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양극화인 것 같고요.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사실 대형주 투자라던가 아니면 뭐 시장 대비 싼 주식들, PR 낮거나 PBR 낮은 주식들을 사서 올라 적정 가치에 팔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버티기 어려운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려우신 그렇죠. 시장일 수 있습니다. 이게 소외감이 제일 가장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싼 주식은 더더더 비싸지고 싼 주식은 더 싸지고 그런 시장이 더 형성되어 있죠. 최근에 뭐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보면 양봉이 계속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반대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들 보면 뭐 음봉이 뭐 5개, 6개 연속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태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두 가지가 좀 사이에서 특히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나 그 고민 엄청나게 많이 하실 구간일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 메타버스 주식이나 게임 주식 그리고 뭐 NFT 관련 대체 불가 토큰 관련 주식을 안 가지고 계좌의 포트에 조금이라도 없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 주식을 한다고 쳤을 때 100만 원이라도 이 주식이 있으면 뭐 쉽게는 뭐 50만 원이라도 뭐 주식이 있으면 뭔가 좀 마음이 그래도 편안은 할 거예요. 아, 그래도 그렇지. 내가 시장이 완전히 소외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주 위주 포트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좀 쉽지 않은 구간인 거,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11월 넘어가면서 12월 들어가면 이제 자금, 뭐 자문사도 그렇고 운영사도 그렇고 수익률 이제 뭔가 이제 획득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익률 게임도 또 치열하게 또 벌어지는 것 같아요. 수익률 게임도. 그러니까 지금 뭐 가치 투자를 하는 운용사나 자문사 그 표방하는 운용사들도 그렇고 분명히 지금 어쨌든 시장은 계속 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뭔가 요동은 치는데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수익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싸게라도 주고 사서 일단 지금은 뭐 관련 주식들이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들은 다 지나간 것 같고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인데 그걸 놓고선 지금 어쨌든 막판 11월, 12월 놓고 지금 수익률 게임을 좀 하는 양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11월 좀 말쯤 가면 12월 좀 초쯤 가면 조금은 차익 시장 물량들이 분명히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신규로 저는 지금도 여전히 관련 주식들은 매매 시장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매매는 해도 된다라고 봐요. 근데 대신에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정신 차리고 그나마 올 여름에 조금 무너졌던 멘탈, 조금 남은 멘탈을 가지고라도 그 멘탈마저 무너지지 않으려면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죠. 네. 이거 왜냐면 지금 뭐 말씀하신 그 주식들이 사실 그 메타버스나 NFT 연결된 뭐 게임주 네. 뭐 이런 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가파르게 상승해 있는 상황이거든. 네. 거기에 올라탄다는 게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뭐 게임주 말고요. 지금 NFT 관련 주식으로 대표적인 게 또 서울 옥션이거든요. 서울 옥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NFT라는 게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서울 옥션을 한 3, 4년 전에 굉장히 고생시켰던 종목이에요. 그냥 실적 개선, 그다음에 뭐 최초에 뭐 매매를 했었던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이제 미술품 경매 많이 늘어나고 실적 좋아지고 뭐 신고가 가고 그래서 매매를 했다가 한번 손실 이제 매도를 못 잡은 몇 분이 계속 너무 끌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격이 얼마대였냐면 6,000원에서 7,000원대 가격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35,000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림에다가 NFT를 접목시킬 거라고는 사실 1년 전만 해도 생각 못했던 그렇죠. 개념들이잖아요. 사실 NFT 개념이 나왔을 때가 요때였거든요. 3월달. 3월달 정도부터 해서 NFT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이미 주가는 반영을 했었죠. 근데 이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었고, 뭐 지금도 사실 긴가민가 하지만 주가는 주식 주가가 정답이라고 하고 시장이 정답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백날 뭐 또는 누군가가 이거 NFT 다 허상이야. 뭐 때로는 다음 바보 찾기 하는 거야라고 말을 해도 주가가 이미 이렇게 4-5배가 났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배만 아프죠, 사실. 그러니까 네. 아니 이 관련해서 이제 어떤 출연자 한 분이 그런 네. 얘기 하시더라고요. NFT라든가 이 가상 이쪽에 그 투자를 하려면은 먼저 비트코인 그 백서 있잖아요. 네. 무슨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는지를 네. 한번 읽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거래소가 없어지고 중앙 집권 이게 모두 사라지고 개인과 개인 간에 연결되는 그렇죠. 수수료 없이 이걸 위해서 만든 게 이 가상화폐고 네. 이런 시스템인데 어떻게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조직이 나올 수 있냐.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아직도 NFT를 봐도 뭐 NFT 그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그림 가지고 인터넷에 딱 올려가지고 그거를 사고 팔고 하는 건데 뭐 미국 사례들 보면 뭐 600만 달러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앨런 머스크 부인이 이제 그 그림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기사들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 좀 의문이에요. 아직 의문인데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닌데 아직 이거를 사고 판다고? 왜? 아직도 그래요. 근데 좀 아무리 뒤져봐도 그 그림 지적 뭔가 그 재산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소유하는 게 좋대요.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요즘 분들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놓치는 게 있는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구간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부터 올 하반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을 거냐. 하고 들어갔으면 쉽게 주식의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돈이 돼? 이거야말로 정말로 뭔가 성장성이 멀티플에 조금이라도 기스나면 바로 폭락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 그냥 더 쭉쭉쭉 밀고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게임이랑 메타버스가 붙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폭발적인 수급이 나왔던 거죠. 더군다나 게임 같은 경우는 진짜 8월 달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 게임주들은 중국 시장 없으면 정말 끝이다라는 생각이었어. 그게 불과 반년도 안 됐는데 몇 개월 사이에 지금 완전 대반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노력하는데 세상 정말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정말 머리 아프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좋아 NFT 세상이 오고 메타버스 세상이 오고 가상화폐가 세계를 이렇게 그 통용되는 세상이 온다 해는 좋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왜 그걸로 돈을 버리는 거지? 그래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어쨌든 현상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버블로 보시더라고요. 네. 뭐 여러 전문가들 오늘 박세익 전무도 인터뷰를 했는데 네. 박세익 전무도 버블로 보더라고. 그러나 이거 인터넷 때처럼 좀 큰 버블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죠. 자신 있는 분은 그냥 즐겨.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버블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이 버블이 나쁜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도 버블에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그 자기가 전체 그 지구는 계산할 수 있지만 그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어쨌든 가는 주식들이 계속 가는 구간이고 우리가 그 버블의 끝을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죠. 멀티플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즐기실 분들은 즐기는 거죠. 대신에 내가 막차는 타면 안 되죠. 그죠. 막 여차했을 때는 여차했을 바로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지금부터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NC는 잘 안 움직여요. NC는 NFT 향기도 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게임주들은 NFT 향이라도 첨가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자들 보면 진짜 쬐끔 향 예를 들어서 뭐 감자칩 중에 트러플 향 조금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트러플 감자칩이라고 하는데 NFT나 가상화폐나 메타버스 이슈가 약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별로 멀티플을 크게 주지 않는 것 같고 삼성전자조차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을 주지 않는 건지 지금 이거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사실 잘 진짜 이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SOX라고 하죠. 네. 근데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삼성전자 리포트를 보면 삼성전자 주가 궤적이랑 필라델피아 이 궤적이랑 반도체 지수 궤적이랑 같이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갈 거다. 근데 이렇게 비교하는 그림은 잘 안 나와요. 리포트에. 이게 이성적으로 현 상황이 지금 설명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투자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기, 그리고 저도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그동안 데이터 축적해오면서 해왔던 부분들이 잘 안 먹혀요. 네. 지금 부분은 전통적인 투자, 가치 투자든 이 부분이든 투자든지 간에 진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매매하기 어려운 구간을 벗어나서 뭔가 한국 시장, 주식 시장이 좀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기존 거에 함몰되자고 계속 뭔가를 찾아내고 규칙을 찾아내고 또 새로운 뭔가 투자거리를 찾아내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안주하는 순간 바로 시장에서 도태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냉정하게 깡통 차고 그냥 아웃돼 버리면 더 이상 진입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버티면 또 기회는 오거든요. 시장의 스타일은 또 돌아올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잘 버티시는 전략이 될 것 같고 12월쯤 되면 시장은 또 한 번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항상 해왔던 대로 또 시장은 이게 뭐랄까요? 개와 개 주인 목줄 관계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지금 시장이 기존에 해왔던 트렌드와 좀 다르게 좀 벗어나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은 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공부한 주식이 아니면 뭐 올라간다든지 그렇죠. 만 네. 생각하고 보고 있어야지 옆에 거 자꾸 보면서 비교하면서 막 이러면 멘탈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망가지죠. 근데 지금은 좀 심각한 것 같겠네요. 양극화적이야.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걱정도 돼요. 이게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네. 근데 뭐 여기에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치. 또 새로운 세계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가보면 알겠죠. 네. 하여튼 네. 하여튼 뭐 이거와 관련해서 각자 잘 판단하셔서 버블을 즐길 자신이 있는 바로 손절하고 탈출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셀트리온 오랜만에 반등을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근데 사실 어제 급락했었잖아요. 네. 어젠가 그젠가 어제.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되돌림 정도? 아직은 되돌림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의미 없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직은 뭐 셀트리온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뭐랄까요? 저희 16강 토너먼트 했을 때 2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도 요새 힘을 못 쓰는 것 같아. 사실 바이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이오가 가려면 결국 올해는 지나가야 돼요. 올해는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일단 연말까지 분할로 모아가자라는 개념이었고 어제 기사의 표현에는 블랙 먼데이 바이오 블랙 먼데이라는 표현도 했었죠. 이제 지난 주말에 코로나 치료제 나오면서 화이자에서. 네. 근데 사실 셀트리온이 치료제로 오른 것도 없는데 사실 올랐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정도까지만 올랐더라도 이 정도 빠졌으면 이해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셀트리온이 이걸 가지고 주가가 올랐던 것도 아닌데 근데 다행인 거는 다행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어제 개파락이 나왔죠. 어제 한 3% 정도 개파락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갭은 오늘 메꿨어요. 메꾸는 반등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누가 봐도 하락 추세선이 진행 중이고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모든 제약 바이오 섹터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면역 항암학회에 참석하는 기업들도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게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제약 바이오인데 지금 워낙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 이런 쪽이 워낙에 시장의 수급을 다 가져가고 있죠. 그쪽에서 멀티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가져가고 있고 메이저 수급들도 수익률 게임 어쨌든 수익률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 섹터들 편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 머니들도 지금 안 된 섹터에서 노는 것보다 이쪽 매도해가지고 그쪽에서 되는 쪽 섹터에서 단기 매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 섹터들이 좀 쉬어가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쉬어가는 구간인 거죠. 근데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그나마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NFT도 그렇고요. 2차 전지 섹터도 그렇고 그 리포트 산업 리포트를 쭉 발간되는 거를 보면 좀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는 이쪽 봐도 되겠다라는 것들 또는 향후 이쪽 섹터가 될 것 같다라는 산업 리포트들이 뭔가 좀 몰려서 발행되는 시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그 산업 리포트, 그러니까 뭐 종목에 대한 리포트들 말고 산업 리포트, 그러니까 한 리포트 한 30장, 50장 또는 뭐 100장 가깝게 쓰는 리포트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진짜 열심히 며칠을 연구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 산업이 이제 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리포트들을 보면 그쪽 각 증권사별로 이쪽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좀 유의 있게 보자. 종목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이제 볼 때 됐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 많이 올라져 있어요. 그게 제가 최근 경험했던 게 5G도 그랬고요. 메타버스도 작년 말 올 초 리포트들 보면 그때 당시에는 별로 메타버스 뭐야 그랬지. 근데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연말이 터지잖아요. 제약바이오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나왔던 리포트들 쭉 보시면서 공부하시다가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 공부하셔 놓으면 그럼 결국은 그런 쪽에서 결국 수급이 나중에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허무맹랑한 근거 없이 쓰진 않으니까 그쪽에서 분명히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년 상반기든 하반기든 뭔가 포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인 거죠. 네, 이게 그쪽에서 좀 그때를 해볼 만한 게 요즘 제약바이오인데 냉정하게는 어떻게 보면 수급의 약간 풍선 효과를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조금 센 종목들이 좀 쉬어줘야 이쪽 섹터를 조금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자꾸 우리가 그 예상하거나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어디가 괜찮을 거야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시장에서 그럼요. 네. 주도주와 주도 네, 섹터 거기서 놀아야 수익이 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제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딱 두 가지예요. 주도주에서 놀아라. 손절 잘해라.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 엉덩이 깔고 앉아서 오랫동안 쭉 장기 버티신 분들은 뭐 그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거고 대신에 뭔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주식으로 자산을 일구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주도주에서 놀아라랑 손절 잘해라. 안 되는 주식 빨리 까버리고 되는 주식에서 계속 놀아라 라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2차 전지인 거잖아요. 아마 그렇죠. 올해는 이 주식을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그러면 얘네들이 죽으면 올해 시장은 이제 엔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1월 달 거치면서 내년에 또 다른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주도주에서 놀아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는 주도주 후보군이고 내년에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직 주도주는 아닌 거죠. 대신에 지금 사서 만약에 이게 주도주가 되면 정말 싸게 사게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에 이제 우리가 베팅을 하는 베팅을 하는 거죠. 네. 주도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그렇죠. 문제인데. 네, 핵심인 거죠. 근데 여러 가지 근거들이라던가 수급의 정황, 그다음에 업황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주도주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보는 거고 반도체가 올 상반기 주도주였고 작년 말부터 주도주였고 올 하반기 넘어서 2차 전지 넘어온 거고 2차 전지 대형에서 소재로 넘어온 거고 그다음에 상반기에도 주도주 중에 경기 민감주가 있었고 또 죽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또 메타버스 NFT 관련 주식들 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도주 생라병사를 보면 한 섹터의 주도주가 계속적인 주도주가 되어 보지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주도주를 펼치는 기간이 한국 주식의 평균은 한 1년에서 1년 반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쉬고 그래서 삼성전자 그래서 조금 그 주도주가 끝났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서 그런 과정이 말씀드렸던 거고 다시 또 주도주의 수급을 쭉 가지고 오면 또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번에 그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이제 SK 바이오 네. 팜이었잖아요. 네. 뭐 셀트리온도 2위 했었고. 근데 우리 그때 3개가 있었나? 네. 바이오 주식들이. 네네. 하여튼 그래서 바이오 사이언스까지. 바이오 사이언스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보신 분들이 거봐. 아직 못 가. 못 가죠. 이런 얘기 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선택했던 거는 지금 바로 갈 게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다음 주도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장 크다라고 네. 생각되기 그렇죠. 때문에 미리 선침해 놓고 기다리자. 그러니까 그 목적은 그거였어요. 물타기는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지. 올라간 다음에 사면 되게 고민되거든요. 결국은 근데 물타기를 한다는 관점에서 싸게 사야 되는 관점에 봤을 때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분할로 싸게 사기에는 되게 좋은 시점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급등하거나 바로 어떤 액션이 일어날 그쵸.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뭐 적어도 뭐 내년을 보고 네. 물타기에서 엑시트를 목적으로 또는 좋은 회사들인데 지금 일단은 수급을 일시적으로 뺏겨가지고 많이 밀린 상태니까 내년에는 조금 기대를 해볼 섹터니까 지금 사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절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인 거잖아요. 나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지금 20만 원 정도인데 23만 원 가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20만 원에 살 거 후회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